자, 이제 보건사업 기획 보실게요. 22페이지고, 보건사업 기획 파트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출제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최신 출제 경향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사 쪽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출문제 출제 보면은, 그러면은 연구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술직이나 보건직으로 넘어와요, 보통. 왜냐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경향에 맞춰서 조금 이제 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 쉬운 문제는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맞고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냐 못하냐는 어려운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냐는 건데, 그거에 대비하기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연구사 문제를 잘 봐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사 문제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다가 포커싱을 좀 더 두면은 유리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보건사업을 계획할 때 기획 순서, 수립 순서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딱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사업을 할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뭘 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문제에 맞는 보건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요구를 먼저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결국 지역사회를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요구를 쭉 사정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기획팀 조직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좀 무시하고 가셔도 되고, 내가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기획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현황을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요구를 조사한다, 지역사회를 진단한다, 사정한다, 진단한다, 뭐 이거 다 같은 게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을 분석을 해서 지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으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라고 했고, 요거랑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기획의 순서라고 해서 문제인지 목표 설정, 상황 분석, 대안 작성, 그리고 수행 평가 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봤던 거냐면 보건행정.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 여러분들 공중보건 맨 마지막에 보건 행정 나오고, 행정학 원론에서 행정, 기획, 정책, 조직 내용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기획의 순서가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시험 문제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왜냐하면 자, 여기는 현황 분석이 2단계에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상황 분석이 목표 설정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이 문제가 친절하게 다음 중 보건사업 기획에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냥 기획에 해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고맙겠지만 보건기획의 순서하고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뭐냐면 이 보건사업 기획의 과정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건소에 딱 발령을 받았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에서의 기획은, 행정학에서의 기획은 정책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정책이 마련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기획이에요. 근데 정책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는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제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먼저 하냐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어쨌든 요 문제의 인지가 결국은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까지 다 해서 문제 인지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인지했으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상황 분석은 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뭐가 있고 제약 요인은 뭐가 있고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상황 분석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작성하고 선택하고 수행하고 평가한다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시된 보기를 보고 둘 중에 뭐를 고를지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면 우선순위 결정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구 사정, 뭐 현황 분석, 지역사회 사정, 진단,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 내용이 없고 만약에 문제인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라면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 다음에 있는 기획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서 그렇게 문제를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구 사정, 우선순위 결정, 계획 수립, 실행 평가로 들어가고, 자, 2번 문제.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의 단계에서 문제의 크기, 심각도, 그리고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 심각도,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 우선순위 결정 기법 중에서 누구?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얘는 뭘 하기 위한 거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래서 브라이언트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 지역사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조사를 해서 문제의 크기, 심각성,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각각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를 다 곱해요. 다 곱해서 나오는, 왜 빵 터졌어 갑자기? 더한다 그랬어? 뭐 더하다 곱하다 어쨌든 얘네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왜냐하면 얘네들 중에서 가중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똑같이 1점에서 4점까지를 점수를 산정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곱해서 점수가 높은 애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 문제. BPR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BPR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A 더하기 2B 곱하기 C. A는 뭐예요? A는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성, C는 사업의 효과.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1번에 문제의 크기, 심각도, 사업의 효과를 근거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자, 문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문제의 크기를 산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각 항목에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한다. A 플러스 2B 곱하기 C로 계산하고,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건 뭐다? 사업의 효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BPR 기법은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는 계산식을 이용을 하고, A는 문제의 크기, 자, 문제의 크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사용하고요. 문제의 심각도는 그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증도가 높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큰지, 자, 이걸 고려해서 0점부터 10점 부여하고, 사업의 효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부여한 점수를 A 플러스 2B 곱하기 C로 계산을 한다. 자, 그럼 어떤 고혈압에 대한 문제의 크기가 7이고 심각도는 2고 사업의 효과는 4다 라고 했을 때 7 더하기 2 곱하기 B 해서 4가 되는 거죠. 4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나누기 3은 그냥 숫자를 줄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3을 하면은
크기가 줄어들 거고 3을 안 하면 크기가 크게 나오겠죠. 이건 크게 상관이 없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사업의 효과가 빵점이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제로가 돼버려요. 아무리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가 크다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0점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는 거예요. 곱해지기 때문에. 자, 4번 BPR이고, BPR에서 우리 조금만 더 보고 가면은,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OPR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BPR에서 계산된 값에다가 D라는 것을 곱하는데, D는 어떻게 구하냐? 펄 팩터라고 해서 사업의 적합성, 업무 범위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수용성, 충분성, 적법성을 전부 다 각각의 0점 아니면 1점이에요. 자, 업무 범위가 적절하면 1, 적절하지 않으면 0,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면 1, 없으면 0, 수용성이 있으면 1, 없으면 0,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없으면 1, 있으면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뭐예요? 전체 값이 0이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곱해지는 게 0이에요. 이건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1점이다. 그럼 다 곱하면 어차피 1이에요. 값이 달라지진 않아요.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펄 팩터는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는 이미 BPR에서 결정이 된 거고, 그 실현 가능성, 그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업무 범위라던가 경제성이라던가 수용성, 자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가지고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펄 팩터라는 기준으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PR 기법까지 봤고요. 4번 문제. 자, 보건사업의 목표가 갖추어야 할 스마트 기준.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결정할 때는 스마트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스마트 기준에서는 스페시픽,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미저러블, 뭐예요? 목적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 여부,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자체가 적절해야 된다.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목표여야 된다. appropriate. 그다음에 reasonable, 실현 가능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임 리밋,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요 5가지. 그래서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효율성. 목표가 효율적일 필요는 없겠죠.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원을 투입한 거 대비 산출이 어떤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목표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정답은 4번. 5번에 우선순위 결정 방법 묻고 있는데,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자체별로 건강지표 확보가 가능하고 과거 추세를 알고 있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대요. 사업을 하려는 지자체의 보건지표랑 국가 전체의 지표를 비교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다? 골든 다이아몬드,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보건지표의 상대적인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하는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 지역이랑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표가 안 좋으냐, 비슷하냐, 좋으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좋냐, 같냐, 나쁘냐. 그래서 안 좋다, 나쁘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비슷하면 두 번째 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좋으면 세 번째 줄에 넣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과거 5년과 비교를 했을 때 과거 5년보다 지금 좋아졌냐, 뭐 같으냐, 나빠졌냐로 봐도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최근 5년 추이 전국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의 5년 추이랑 우리 지역의 5년 추이를 비교해도 돼. 이거는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하기 방법 나름이야. 어쨌든 과거랑 비교를 한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과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과거보다 안 좋아졌으면 첫 번째 줄, 비슷하면 가운데 줄, 좋아졌으면 마지막 줄.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얘네들은 뭐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안 좋고 과거보다도 안 좋다. 최악인 거죠. 이게 1순위.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다른 지역보다는 안 좋고 과거랑은 비슷한 것. 다른 지역이랑은 비슷하지만 과거보다 안 좋은 것. 얘네들은
2순위에 해당이 되고 여기 3순위, 4순위, 5순위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방법인 거죠. 자,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강지표가 확보 가능하고 과거 추세를 알 수 있다라면은 쉽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왜? 다른 지역이랑 우리 지역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개선을 하는 사업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든 다이아몬드 방식까지 봤고요. 자, 5번의 정답은 4번. 자, 6번 생태학적 보건사업 접근 방법 중에서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장하는 규칙, 규제, 시책, 비공식적인 구조를 활용하는 것. 자, 이렇게 규칙, 규제, 비공식적인 구조 이런 것들은 다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게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빈도가 조금 높아져서 제가 가장 최신 출제 경향으로 요거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좀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고, 이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어떤 식으로 기획할지에 대한 전략인데, 전략의 방법을 이걸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 모형에서 생태학적 모형도 있고 사회 생태학적 모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한대요. 이거는 건강 모형에서 본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거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생태학이라는 하나의 그냥 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을 그냥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생태학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보면은 어때요? 나 혼자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는 없어요. 다 무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주변의 다른 동식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고, 이런 관계,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하는 걸 생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사업 기획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게 또 사회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뭐냐? 개인적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교육, 그다음에 내 주변에 나의 친구나 뭔가 학교의 선생님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어떤 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조직에서의 어떤 규칙, 규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보건 사업,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다 영향을 받죠.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 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차원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것을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의 그 단계가 개인적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태도, 행동, 자아, 인식, 기술,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인의 발달사와 관련된 특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다? 보건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전략,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개인의 지식, 태도,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 행태 개선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을 위해서 어떤 예방 접종을 시행하기도 하고, 검진을 하기도 하고, 진료를 하기도 하고, 재활을 제공하기도 하고, 방문 보건 유인, 이건 다 뭐예요? 오로지 나한테 해주는 어떤 서비스들이에요.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맞는 접근 전략. 자,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를 둘러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직장 동료, 친구를 포함한 내 주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인 나의 어떤 내가 속한 어떤 그 소모임 또는 내 주변의 친구, 후원자,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네트워크, 후원자나 자조 집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지도자,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에서의 리더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전략이 들어가는 거고. 자, 조직 요인은 그 조직적인 특성을 지닌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층과 서열을 가지고 있다던가 뭔가 리더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런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그 기관에 존재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규칙, 규제 이런 것들이 조직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의 다양한 사업들, 활동들, 규제들, 규칙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발 이론, 조직관계 이론을 적용을 해서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좀 더 건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지역사회 요인은 이제 일정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자, 이 지역사회 안에는 어떤 조직도 있고 다양한 공공기관도 있고 비공식적인 어떤 네트워크 관계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맞춰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 홍보, 사회적 마케팅,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고, 정책 요인은 정부의 정책, 법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옹호, 뭘 옹호하겠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널리 알리고 옹호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보건 정책이 아니더라도 환경 정책이나 식품 정책이나 도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라, 옹호,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이제 그 사회 생태학적 모형 또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6번에 다시 보시면은 규칙, 규제, 시책,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활용한다. 이게 바로 조직 수준에서의 접근에 해당이 되겠고, 7번 문제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정책 수준이 모두 합쳐진 모형. 자,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설명하는 모형을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리시드 모형은 뭐였죠? 우리가 공부한 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라고 해서 보건사업 기획 모형이었죠, 얘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뭐 개인 간, 개인 수준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역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 사회적 진단, 역학적 진단에서 단계별로 진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한 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었고, 건강신념 모형이나 범이론적 모형은 뭐예요? 얘네는 개인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건강 행동이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들이었죠. 요거는 다 우리 보건교육 파트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자, 8번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골든 다이아몬드 방식은 보건사업 기획의 어느 단계에 사용할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어요. 정답은 2번. 자, 9번 보건사업 기획 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BPRS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BPRS A는 뭐다?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성, C는 사업의 효과.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관심이죠. 자, 10번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이제 서울시 고졸 문제가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구급 보건직 볼 때 고졸 문제가 따로 출제가 되는데, 그 고졸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가끔 간호학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딱 그냥 간호학과 문제거든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게 가끔씩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건직이나 기술직에서는 간호학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간호과정 뭔지 몰라. 그쵸? 근데 순서를 보니까 뭔가 사정도 있고 계획도 있고 진단도 있고 수행도 있고 평가도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사정을 먼저 해봐야겠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사정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그걸 토대로 뭘 해요?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사정을 해서 진단을 내렸으면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문제의 정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요?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
자, 11번 목표가 갖추어야 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 타임 리밋 기한을 정해야 된다. 자, 목표는 일반적이고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어때요? 목표가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다라는 것과 조금 반대되는 대응되는 개념이 되겠고, 다차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모호해지거나 너무 두리뭉실하거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답은 4번. 자, 12번에 기획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 결정, 요구 사정, 목표 기술, 계획 작성. 제일 먼저 뭘 하면 될까요? 요구를 사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작성한다. 자, 13번 가정방문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보시면 2020년 서울시 고졸 문제인데, 이것도 간호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그 고졸 공중보건 문제를 그 간호학과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해서. 그래서 자꾸 간호학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나와. 근데 뭐 이거 그냥 얘도 이제 우리는 모르는 문제잖아.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딱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연습해 보기에 적절한 문제예요. 볼게요. 자, 개인과 집단이 대상일 때는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인데, 간호사업이 만약에 병원에서 간호사업을 한다라면은 병원에서는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겠죠. 근데 지역사회 간호, 지역사회 의학, 지역사회 보건학은 공중보건이랑 유사 개념이에요. 그럼 개인과 집단 중에서 누가 더 우선으로 할까요? 집단이 문제가 있을 때 더 우선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하겠죠. 신환자와 구환자 간에는 신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새로운 환자랑 기존의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신환자를 우선으로 한대요.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우리 간호학이 아니니까. 넘어가요, 그러면.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중에서는 급성질환을 우선으로 한대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급성질환은 급하잖아요, 어쨌든. 만성질환은 쭉 오래 가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건강상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대상자보다 우선으로 한다. 대상자가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굴 먼저 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먼저 하겠지. 물론 우리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간호학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을 좀 더 먼저 하겠죠. 자, 그럼 3번, 4번은 아니니까 1번과 2번이 남은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1번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모르는 내용,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다가 분명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접목을 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자, 14번에 보건사업에 활용되는 개인 간 수준의 전략 유형, 자, 생태학적 모형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 간 수준이니까 후원자 활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정책 개발은 정부 차원이 되겠고요. 사회 마케팅은 지역사회 요인으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행태 개선 훈련은 개인적인 차원이겠죠. 정답은 3번. 15번 지역사회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법 묻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질병 이환율을 전국 평균 기준으로 좋은, 비슷한, 나쁨 세 가지 척도로 비교를 했대요. 그리고 5년간의 변화 경향도 좋은, 비슷한, 나쁨 세 가지 척도로 비교를 했대요. 무슨 방법?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이 되겠고요. BPR 기법, 브레이언트 기법. 펄은 뭐였죠? BPR 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D 했던 거. 그 D에 계산이 됐던 5가지 항목을 펄 팩터라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면은, 그래서 펄 팩터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적합성, 경제성, 수용성, 자원 확보 가능성, 접법성, 요 5가지를 앞에 약자를 따서 PEARS 해서 펄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답은 1번. 자, 16번. 요 문제 좋아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BPR 기법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래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A, B, C가 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아는데 틀리는 거야, 그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볼 때 정말 쉬운 문제도 아는 그 다리 다 두들겨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푸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돼요. BPR 기법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고 했으니까 고혈압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2B니까 2는 4 곱하기 7. 뭐 나누기 3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이거 계산하면은 84가 나올 거고요. 당뇨병은 6 더하기 27에 14 곱하기 6 하면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120이 나오고요. 자, 결핵은 2 플러스 4이 8 곱하기 10 하면은 100이 나올 게고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폐암은 2 플러스 8이 16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72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당뇨병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2번. 17번 BPR의 결정 기준, BPR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질환의 유병률. 이게 뭐야? 문제의 크기, 심각성, 효과성이었는데 다르게 나왔네요. 자, 질병의 유병률 어때요? 왜 맞아요? 문제의 크기를 판정할 때 만성질환은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문제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맞아요. 문제의 긴급성은 어때요?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판정할 때 어떻게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사업의 추정 효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효과가 어떤지, 주민의 관심도는 해당이 되지 않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서 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되고, 문제의 유병률, 크기는 발생률도 볼 수 있고 유병률도 볼 수 있는데 유병률만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주민의 관심도는 여기에 아예 없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조금 긴가민가하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아닌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출제자는 뭐예요? 문제의 크기, 심각성, 효과성으로 내면 너무 쉽게 풀 것 같으니까 내용을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넣었다라는 의도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18번 브라이언트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 아닌 것, 건강 문제의 심각도, 주민의 관심도, 경제적 타당성, 해결 가능성. 어때요? 자, 브라이언트는 어떻게 제시했다? 문제의 크기, 유병도,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해결 가능성을 난이도라고 했고요. 주민의 관심도 아닌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죠. 정답은 3번. 자, 19번 전략 모형 묻고 있는데 교육, 행태 개선 훈련, 정책 개발, 멘토 활용, 지지적 구조 형성, 지역사회 역량 강화, 이거 다 어디에 들어있던 내용들이에요? 생태학적 모형 또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들어있던 전략의 유형들이었죠. 정답은 1번. 자, 20번 인천시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현황조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게 관찰이 됐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 현황 분석 어때요? 현황 분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황 분석을 했더니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유병률이 높더라. 우리가 그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겠죠. 정답은 1번. 자, 21번에 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보건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 사업을 기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을 기획할 때 그 지역의 인구 구성 및 동태 어때요? 인구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많냐, 남자가 많냐, 노인이 많냐, 어린아이가 많냐, 인구 동태, 출생률은 어떤지, 사망률은 어떤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지역 주민들의 주된 가치관, 뭐 특히 건강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들 고려할 필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경제개발 수준 및 단계, 그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수준이나 단계는 결국 경제적인 수준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치적 신념, 여당이냐 야당이냐 민주당이냐 뭐디냐 뭐 이거 관계 없잖아요. 건강과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22번 스마트 기법은 언제 적용하는 거다? 스마트 기법은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스마트 기법이었고요. 자, 23번에 우선순위 결정하기 위한 브라이언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주민의 관심도, 사업의 해결 가능성,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인지도. 문제의 인지도는 그 문제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냐라는 건데 관계가 없죠. 정답은 4번. 자, 다음에 3절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 보시면은 자, 서치만이 제시한 보건사업 평가 항목 5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사업에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다? 미국 공중보건협회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사업의 적합성이랑 사업의 부수적 효과는 미국 공중보건협회, 성과의 충족성, 업무 진행 과정은 이 서치만에 해당이 되어 나와라고.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모의고사에 요거를 조금 변형으로 싹 이렇게 지문을 조금 바꿔서 냈더니 아니 좀 틀린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서치만은 업무량, 노력을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업무량, 노력이 뭐냐? 사업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제공된 사업의 양, 그래서 사업의 활동량, 질을 포함한 투입 에너지, 투입량을 의미하는 거고,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입된 노력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물, 성과가 얼마냐? 그다음에 성과의 충족량이라고 했어요. 그 성과가 그 사업의 효과, 결과가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켜 줬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효율성, 투입된 인력, 비용, 시간 대비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업무 진행 과정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진행 과정을 분석을 해서 진행 과정의 성공에 미친 영향, 실패에 미친 영향들을 파악하는 것을 업무 진행 과정 평가라고 했어요.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의 적합성,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 문제의 선정을 잘 한 거냐, 못한 거냐, 우리가 선정한 사업의 충족량, 그 사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사업이 제공이 되었느냐라는 것, 사업의 효과성,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 그래서 쓰인 비용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보는 거고, 사업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 뭐예요?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효과,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5가지가 있었어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투입 산출 모형에 따라 평가할 때 구조평가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평가에서든 뭐 보건사업이든 보건교육이든 뭔가 의료의 질을 평가하든 간에 투입 산출 모형이다 라고 하면은 구조과정 결과를 평가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구조평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투입되는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설, 장비, 재정, 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정평가는 실제 사업이 제공되는 과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교육이 제공되는 진행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 결과는 그 사업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효과, 결과,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구조평가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백신 효과율 어때요?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좋았냐라고 하는 것은 구조과정 결과 중에 결과에 해당이 될 거고요. 백신 확보율, 백신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확보했느냐, 이거는 자원에 대한 거니까 구조평가겠죠. 예방접종 건수, 이거는 뭘까요? 구조과정 결과 중에 논의했어? 결과로 합의 봤어? 그래서 결과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 자체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끝내고 났더니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몇 명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어 라고 하는 사업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이것도 결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과정 결과라고 하면은, 구조평가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 조직 구조, 시설, 장비,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과정은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결과평가는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 결과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 장기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해요. 자, 사업의 결과를
결과를 평가하는 건데, 결과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건수, 그래서 예방접종 제공 건수라던가 서비스 제공 인원, 교육 인원, 몇 명에게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런 것들이고, 효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육 사업을 제공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지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건강생활 실천율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느냐 정도. 영향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에 의해서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질병 발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고혈압 조절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인 상태의 변화, 뭐 영아 사망률 감소, 이런 장기적인 영향, 사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영향평가라고 해요. 이 3번 문제, 유사 문제가 또 나왔죠.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재정, 이런 걸 평가하는 게 뭐다? 구조평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2번까지. 여기까지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대한 걸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역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